이번엔 투시도입니다. 파일, 임포트. 주방 평면도를 먼저 임포트 해주세요. 블록이죠. 그러면 이 중에 쓸모없는 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레이어 정리입니다. 자, 먼저 더하기 2D 평면도라고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 레이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일이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또는 여기 있는 레이어들을 껐다 켰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꺼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창문이 감춰지는 게 보이시죠? 문자는 감춰야 되겠고 해치도 감추고요. 퍼니처, 가구는 냅두고 치수 감추고 단열재 감추고 얘는 냅두고 중심선을 감추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익스플로드 그룹이 없도록 전부 다 분해해 주세요. 그룹이 없도록 전부 다 분해합니다. 자, 다 됐으면 얘네들을 메이크 그룹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2D 평면도로 바꾸고 레이어 전부 다 2D 평면도로 바꿔줘야죠. 레이어 전부 다 2D 평면도로 바꿔주고 그룹 만들고 자, 그룹도 2D 평면도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2D 인면 1번 2D 인면 2번 자, 불러올까요? 파일, 임포트 자, 전개도를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 풀고요. 익스플로드 자, 보시면 똑같이 또 나올 겁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창문은 냅둬야 되고 문자는 감추고 해칭도 감추고요. 해칭 감추고요. 가구는 보고 마감 감추고 치수 감추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 자, 그 다음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꿔주세요. 인면 1번 얘는 선택하고 인면 2번 다시요. 또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허연 게 있네. 자, 그룹으로 만듭니다. 혹시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눌러보세요. 네, 없으면 메이크 그룹 자, 인면 1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그 다음에 없으면 자, 메이크 그룹 레이어 인면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필요 없어지니까 레이어를 삭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쪽 방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도면 정리하는 것까지 해봅니다. 이렇게 레이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개도를 세웁니다. 로테이트 방향 먼저 지정하고요. 원점 첫 번째 각도, 시작 각도, 끝 각도는 90도. 다시요. 선택하고요. 중심점, 시작 각도 90도. 자, 확대를 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벽이에요. 바로 여기가 벽입니다. 여기. 여기 가스레인지 보이시죠? 가스레인지 끝점으로 잡지 말고요. 이동 툴 바로 여기 벽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벽체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보통 투시도나 건물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써요. 캐릭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제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 전등 만들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요. 도면을 불러와서 도면에 평면과 동서남북을 세워놓고 그리고 작업을 해요. 그리고 면을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모델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푸시앤풀로 이렇게 막 만들어 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면을 한 방향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중요한 건 기준이 여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란 뜻입니다. 여기가 벽체란 뜻이고요.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3D 벽면. 자, 그리고 벽면을 선택해서 이제 벽면을 만들 건데요.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네. 다시 한번 또 렉탱글. 자, 도면들은 선택해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잠깁니다. 렉탱글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선들이 나올 거예요. 이 선들은 지워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네, 푸시앤풀을 하시면 됩니다. 푸시앤풀, 풀앤푸시. 네. 그러면 벽체가 올라갔네요. 자, 하나 더 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벽체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풀앤푸시. 자, 이레이즈로 모서리 또 지워주시고요. 면이 많으면 그만큼 스케치업이 계산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이 부분. 여기죠. 여기가 유리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리창을 뺀 나머지만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요. 뒤로 보면 네,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벽체가 끝난 겁니다. 자, 벽체를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벽들은 전부 다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아랫부분에 들어가야 될, 이 윗부분에 들어가야 될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아랫부분엔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윗부분에는 몰딩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실제로 벽을 보면, 벽 아래쪽에 보면 이만한 높이 한 뼘 정도 되는 나무 판자 같은 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박혀 있을 거예요. 걸레바지라고 해요. 청소할 때 벽체 지저분하지 말라고 박아놓은 거죠. 그리고 천정에 보시면 우리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나무 이렇게 박혀 있죠. 벽과 천정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아무리 정교하게 작업을 한다 한들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보기 흉한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벽과 천정의 이음매를 보이지 않고 실내를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만든 게 저 몰딩입니다. 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몰딩의 크기는 여기 있는 것대로 가시죠. 높이가 45니까 45에 45. 자, 여기다가 할까요? 렉탱글. 자, 이렇게요. 45,45. 그 다음 우리 이거 알고 있죠?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그 중에 여긴 지우고. 자, 여기는 의미 없으니까 여기도 지우고. 어이구. 그러면 요렇게가 경로가 되는 거죠. 자, 팔로우 미. 그리고 클릭. 어딘가가 에러가 났네요. 네, 다시 선택을 하고 팔로우 미 클릭. 네, 그러면 이렇게 걸레바지 아니 몰딩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트리플 클릭. 잘 안 보이니까 면 뒤집기. 메이크 그룹. 자,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몰딩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아래쪽에도 이거 바닥에다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걸레바지의 높이가 100mm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입니다. 근데 한 번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한 번,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렉탱글을 그려 놓고서 중간에 여기 한 번씩 끊으셔야 됩니다. 네. 자, 렉탱글 10,100 이렇게요. 10,100짜리 하나 그리고 경로 선택하고, 안 되겠네. 자, 팔로우 미. 쭉 따라가야죠. 여기 선이 사라졌나 보네. 다시 라인. 네.
선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네, 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10, 100. 자, 경로 선택하고 네, 팔로우 미.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면 뒤집고 메이크 그룹. 여기도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면은 벽체에 들어간 기본적인 내용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바닥하고 천정이요. 자, 렉탱글 보시면 이렇게 천정이 올라가야죠. 자, 푸시 앤 풀 한 300mm만 올려줄까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봅니다. 렉탱글. 자, 바닥이죠. 자, 아래로 150mm만 내려줍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잡으면 돼요? 구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공간이 좁은 경우는 1소점 투시도를 잡는 게 좋습니다. 공간이 넓으면 2소점 투시도를, 건물 같은 경우는 3소점이나 2소점을. 근데 이렇게 공간이 좁은 경우는 1소점으로 투시도를 잡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소실점이 한 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실점이 한 개가 생성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1소점이 되는 겁니다. 소실점이 두 개 생기는 건 2소점 투시도라고 하고, 이렇게 소실점이 세 개 생기는 건 3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폰카 찍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찍어 보세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 다니다가 어디 다니다가 소실점이 생기는 사진 있죠. 소실점이 생기는 사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카메라 구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구도를 잡아야 돼요.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저 뒤에 이 라인 보이시나요? 네, 요 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저 라인을 꼭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가 저 라인에 소실점이 생겨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생기는 게 바로 수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생기는. 그래서 저 수평선에 소실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요령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구도를 잡고 내가 구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 그럼 라인을 하나 이렇게 위로 세우세요. 1500. 그럼 요 꼭지점 있죠. 얘가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 맞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게 사람의 눈높이랑 가장 비슷하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구도 잡아 보실까요? 그런 다음에 이 구도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씬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더하기 키 누르면 씬이, 장면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 씬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움직여 봤습니다. 이렇게 뺐어요. 씬을 추가했습니다. 움직였어요. 씬 추가합니다. 움직였어요. 그럼 씬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많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씬 추가는 많이 돼요. 더블 클릭하면 해당 씬으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있네요. 뷰 메뉴에 애니메이션. 여기 애드 씬, 업데이트 씬, 딜리트 씬,
근데 여기 플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씬 1번에서 씬 2번으로, 씬 2번에서 씬 3번으로, 씬 3번에서 씬 4번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팅할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두 가지의 값이 나오는데 위에는 트랜지션, 즉 씬 1번에서 씬 2번까지 움직이는 시간 2초. 그 다음 딜레이 타임 뭐예요? 씬에 도착하고 나면 1초간 대기하고 있다가 1초 대기하고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주고서 나머지 경로는 누가 계산하냐면 스케치업이 알아서 계산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창문들을 만드는 것들이죠.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감춰 봅시다. 아니면 레이어를 별도로 해서 작업을 하셔도 좋아요. 자, 레이어. 자, 3D 창문. 자, 그리고 레이어를 감추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렉탱글.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그 다음 다시 한번. 자, 가운데 지우고 창문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80mm 짜리 요거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푸시 앤 풀 8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동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시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자, 여기 테이프로 재어 보세요. 37mm, 그 다음에 30mm. 네, 헷갈리니까 그냥 30mm.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자, 뒤로 돌려서 이동하기.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요. 라인. 네, 바로 여기네요.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이레이즈. 푸시 앤 풀 30mm.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뒤로 돌려서 중간에다 놓고 메이크 그룹. 자, 요 지점이 중간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요 지점이 이렇게 뒤로 와야 됩니다.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화살표를 누르고 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쭉 선택하고 뒤로 이동.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완성이 된 걸 보이시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창문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이쪽도 보시죠. 자, 여기도 똑같이 창문이 있네요. 두 개가 있는데 사이즈가 다르죠. 근데 그냥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이거 굳이 두 개 할 필요 없어요. 왜요? 바깥쪽에서 안 보거든요. 우리 안쪽에서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자, 테이프 100mm네요. 35mm네요. 자, 렉탱글. 자,
보면 테두리가 두 개씩 있죠. 이 안쪽에 있는 테두리는 무시하세요. 실리콘입니다. 렉탱글. 자, 푸시앤풀 1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요. 렉탱글. 푸시앤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요. 뒤로 돌려서 이동하기. 이렇게 가운데로.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이 부분이 중간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오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요 부분이 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 밀어야죠. 이렇게.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해당 면에다 대면 됩니다. 면에다 갖다 대면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스케치업은 해당 면에다 갖다 대면 됩니다. 자, 얘가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자, 이동하기. 자, 방향이 자, 이렇게 초록색 방향입니다. 그런데 자, 맞춰질까요? 안 맞춰질까요? 네, 안 맞춰지네요. 그냥 라인으로 그리죠. 여기 Z방향. 그러면 이렇게 면을 갖다 대면 이렇게 면의 높이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럼 선택을 합니다. 아이고, 이동하기. 네, 이렇게요.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벽체 다시 키워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한다면 재질을 미리 조금 부어 놓으면 좋아요. 여기다가 유리 재질을 넣고, 여기다가 유리 재질을 넣고, 다시 여기다가 유리 재질 넣고, 다시 여기다가 유리 재질 넣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유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림자 기억나시나요? 섀도우 그림자 켜고요. 그 다음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지오 로케이션, 셋 매뉴얼 132, 북위 37.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대로 바뀔 것이고요. 자, 8월달. (8월 1일) 정오로 놓으면 이게 가장 밝은 시간이 되는 거죠. 해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시간을 조절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세팅해 보시죠.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가구를 넣어야 돼요. 가구를 직접 만드느냐, 아니면 자, 보시면 이제 가구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여기다가 불러와서 넣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에 맞게 내가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자, 한번 보실까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3D 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웨어하우스 창이 뜹니다. 요즘 좀 느리더라고요. 기다리면 여기 창이 내용이 떠요. 얘를 쓰시려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는데,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면 왠지 모르는데 비밀번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권유하는 건 뭐냐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에서 3D 웨어하우스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머리 글자가 대문자예요. 첫머리 글자가 대문자고 중간에 특수문자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느려서 여기서 보기 좀 어렵겠네요. 자, 일단 끄고. 근데 3D 웨어하우스 뿐만 아니고 이걸 쓸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 창이 3D 웨어하우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얘는 로그인 안 해도 돼요. 3D 웨어하우스 컴포넌트, 즉 3D 웨어하우스의 장점이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스케치업 유저가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내가 잘했어, 이거 공유하고 싶어, 그리고 3D 웨어하우스에다가 공유를 하면 누군가 또 그거 받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유저들이 있으니까 모델 데이터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걸 불러다 쓰는 겁니다. 여기서 검색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컴포넌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키친, 그리고 검색을 하면 3D 웨어하우스를 검색합니다. 주방이죠. 주방 용품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클릭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조금 로딩이 걸리긴 할 텐데. 자, 들어왔네요.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데이터가? 내가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를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뭐까지만 만들면 돼요? 벽체하고 창문까지만 만들면 되는 거죠. 저는 스케치업 말고 3D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다룰 수 있어요. 3D 맥스가 이제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전 맥스 유저인데, 이 3D 맥스의 단점이 그거예요. 이 모델 데이터를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연한이 오래되면 이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서 그걸 불러다 써요. 라이브러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연한이 짧으면요,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터넷 검색해야 돼요. 근데 스케치업은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인 거죠. 네. 이렇게 모델 데이터를 불러다가 완성을 하던가 아니면 직접 모델링을 하던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거 한 두어 가지만, 자, 이쪽에 싱크대 쪽만 제가 모델링을 해볼 텐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벽체도 감추고요. 레이어에서 이런. 자, 벽체를 감추고, 네. 자, 여기다가 제가 냉장고를 모델링 해보죠. 일단은 전부 다 따라 그리고요. 얘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여긴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한 개씩 끄집어내 봅니다. 다시
푸시 앤 풀로 여기까지. 오, 손잡이가 나와야죠. 손잡이도 끄집어 놓고. 자, 오, 네. 얘는 이렇게 조금만 밀어 넣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뺄까요? 넣을까요? 여기만 조금 넣어볼까? 아니, 조금 넣어보죠. 아니, 빼보죠. 10mm 빼고, 얘도 10mm 빼고, 얘는 5mm.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자, 얘도 손잡이네요. 10mm. 얘도 10mm. 이때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여기 있는 모서리만 안으로 이동. 우리가 전부 다 했던 내용들이죠. 자, 안으로 이동. 그러면 간단하게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얘도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얘가 조금 더 나와야 되네요. 자, 이동하기, 푸시 앤 풀. 자, 이런 모습이죠. 네.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나요? 네. 도면을 보고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뭐 굳이 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니 뭐니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티는 표시도 안 나요. 5mm, 10mm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전체 형상만 만들어지면 돼요. 심지어 저거 사각형 상자로도 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맵을 이용하면 사진처럼 나올 수 있어요. 냉장고 앞면, 냉장고 옆면 사진을 이렇게 갖다가 매핑을 줘버리면 마치 그 자리에 냉장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하나 해보시죠.